특별수사팀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어오다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음을 토로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하고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려 했을 때 누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과 여권은 윤 지청장을 하극상을 일으킨 문제검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정열 전 부장판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수원 졸업한 연도가 언제지요? 94년 2월에 수료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지청장 그 연수원 시절도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아주 친분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지냈던 건 아니지만 간간히 네. 이제 자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눌 기회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네, 학교도 선후배 사이죠? 예, 제가 후배입니다. 네. 자, 이 수사팀장을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직무 배제라는 일이 생깁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 찾아보면 검사 자신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이거나 네. 피해자이거나 또는 친족이 그런 피의자나 피해자의 지위에 있거나 할 때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법률상 으로 또 사실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빠져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능력의 부적합성 그다음에 좀 불성실하다든가 그런 것을 보일 때는 일반적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직무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 내에서 어떤 경우에 직무 배제를 시키는지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조직에 있어보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거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검찰 수뇌부들끼리도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이번 국감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지청장의 국감 발언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 이 정도는 얘기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분의 성향에 따르면 능히 그러시고도 남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이 될 정도라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은 평소에도 입이 가볍다거나 예. 돈키호테식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원칙이 서면 그 다음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이해타산이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어긋나게 뭐가 흘러간다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고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발언 때문에 여권과 검찰 수뇌부는 상당히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해 보여요. 그래서인지 윤 지청장을 친노 검사다, 정치적인 검사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던데. 예. 윤 지청장은 어떤 검사였습니까? 검사로서는 임용을 받으신다면 제가 따로 이제 만나뵌 적이 없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언론 발표라든가 이렇게 보도됐던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측근에 대해서 이제 대선 자금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윤석열 지청장님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의 측근이라는 안희정 지금 도지사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인지 아닌지는 사실 말하기 쉽고 그렇게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원래 원칙이 서고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신경 쓰실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 지청장 발언에 따르면요.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직원들 체포와 압수를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통상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말이죠. 범죄를 확인했다면
그로 인한 정치 세력 간, 뭐 여야 간 예. 그 유불리를 고려하는 게 그게 통상적인 건가요? 그런 거 고려하는 할 정도의 고위층에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통상 일선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이게 범죄다 하면 네. 당연히 수사하는 거고 죄를 지었다 하면 당연히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떤 필요성 내지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에 대한 유불리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서울 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의 미래 내지는 현재의 자기 이해관계하고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경 쓰실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네. 뭐 근데 조영권 지검장은 그런 발언한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잖아요. 그러셔야죠. 인정하면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자리를 내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발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검찰청법에 보면 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네. 근데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찰청법 위반이 되죠. 이건 징계사유입니다. 그다음에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수사를 막았다. 네. 공무집행방해죠. 네. 이건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런 네. 분이 당연히 이건 공직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대검이 감찰을 한다 그러면서 근데 왜 이 부분은 감찰을 안 한다 그럴까요? 그 해서 검찰 조직 내지는 현재 검찰 수뇌부에 과연 도움이 될런지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감찰을 하겠죠.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근데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감찰을 하실 이유가 없고 감찰은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떳떳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감찰까지 들어가서 조사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심도 있게 될 것이며 무엇을 건드릴 것인지는 아주 의문입니다.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건 뭐 이런 자리에서 드려도 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찰을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 제가 그 감찰 검사가 됐으면 저를 뭐 이렇게 그 시간제 비정규직 감찰 검사로 임명을 해서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래도 감찰 받으실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진상 조사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걸 진실을 밝히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번 대검 감찰은 결국 윤 지청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은 국정원 직원 뭐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그 보고 절차, 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것들을 보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그 사실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볼 때 네.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고, 네. 그 서울 검사장님이 그 얘기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쳤길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그 윤 지청장 전결로 사인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이제 발부를 받았잖아요. 네. 그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검장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보고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이제 윤 지청장 말로는 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뜻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본인이 단독으로 전결 처리해서 했다. 그리고 이 전결 처리 권한은 원래 나에게도 있다. 차장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네요, 그러면? 그걸 보고로 볼 수 있습니까? 보고라는 게 그냥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뭘 안 한 건지 허위 보고를 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꼭 그런 걸 서면으로 남겨야 되는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 보고의 효력이 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 정확한 제가 그 지금 말씀 중에 드는 생각은 그 사건의 그 부분의 본질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겠죠. 그렇겠죠. 그게 본질이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법 규정을 보면은 네. 뭐 그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예.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네. 근데 네. 그 같은 조문에 보면 2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그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입해서 보면은 검사장님은 하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팀장 하겠다고 했을 거고, 그래서 네.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럼 어떤 게 우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그 실제 수사 실무자의 의견이 더 효력이 있느냐는 규정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범죄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보고든 절차든 하등의 문제가 없다. 게다가 그 공소제기나 영장 청구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요. 다른 여타의 그 행정기관의 행위는 사람의 이름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나가지 박원순 시장 본인 석자 이름이 나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 그 행위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는. 근데 검사의 공소제기나 영장 청구는 검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기관의 이름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어떤 검사가 했던 간에 콘텐츠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결이든 어떻든 법률적으로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에 따른 보고도 했고 그 보고에 따른 상급자의 지시가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 거다라면 당연히 따라서는 안 되고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검찰이 영장을 어찌됐든 청구를 했고요. 네. 또 법원이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그 영장 심사를 할 때 네. 그 내용도 당연히 보겠지만 예, 그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청구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요건도 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검찰 내부적으로 흠결이 뭐 있을지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네. 법원 입장에서는 흠결이 없다고 보고 정상적으로 발부를 한 거 알 수가 아닌가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제 절차는 그 결제 절차를 거쳐서 결제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날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서명이 네.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 예. 그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고 법원으로 넘어오진 않습니다. 법원에 넘어오는 건 오로지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청구서만 옵니다. 사건 네. 기록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 청구서에 검사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청구서에 효력이 없는 거죠. 흠결이 무효죠. 그러니까 있는 영장 발부하면 안 거군요. 되고요. 네. 네. 그 윤지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100% 발부해줬다. 네. 그리고 또 뭐 그 이외에 그 검찰이 뭐라고 할까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기소하지 못했던 사람들 민주당에서 재정 신청을 예. 냈고 예. 법원이 일부를 수용해서 예. 추가로 2명이 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런 상황들 법원이 어떤 수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뭐라 할까요? 이렇게 지원한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이례적인 건가요? 지원이라고 지원은 아니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례적일 겁니다. 왜냐면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 뭐 계좌 추적 또는 감청 네. 이런 영장 발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건 어떤 사건도 다 비슷하지만은 이렇게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수사의 목적이나 필요성과 이 수사를 통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인권과 사이에 비교를 합니다. 예. 만약에 이거를 영장을 발부했을 때 인권 침해 소지가 더 크다 하면 그 부분은 기각합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 소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예. 수사를 하는 이상 그 침해되는 인권이 침해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이거는 영장 발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저희 표현으로 이제 영장 끊어준다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정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에 어떠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공익의 목적에서 볼 때, 또 전체적인 국가 이익의 목적에서 볼 때 이건 꼭 해야 되는 수사다라는 거죠. 근데 재정신청은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됐던 피의자 중에 일부만 지금 인용이 돼가지고 기소명령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유죄 판결인 거죠. 판사가 보고 이건 기소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겠는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 받아가지고 과연 무죄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받은 법원에서 거의 판단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가 사고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인데 그건 10중 8구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재정 신청을 판단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죠. 이거는 처벌하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입건되었던 관련되었던 그 공무원들 아무리 말단이더라도 다 기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요. 미리 검찰 쪽에서 판단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처벌하고 안 한다. 이건 저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신청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말단직원까지 하기에는 말단직원이 다 처벌하자는 소리거든요. 이건 하라는 소리거든요. 네. 다 유죄 판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운신의 폭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일부 그 상위급에 해당하는 한 두 분인가만 인용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5명 중에 2명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인용이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다 기소를 해줬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판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아쉬움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기 위해서는 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네. 온당하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 풀어주라고 조영권 지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데 네. 이 중체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좋다. 예. 지검장의 요구가 부당하긴 하지만 예. 풀어주겠다. 그리고 예. 압수품도 돌려주라고 하니까 돌려주겠다. 예. 이랬다는 건데. 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네.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 수사 목적이 부합한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사법기관에서. 네네. 근데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 영장 예. 발부까지 된 상황에서 예.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거 굳이 수사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동기나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현 집권 세력 내지는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심하게 표현하면 출세, 미래 여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수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동기가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조 지검장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네. 명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저같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살림하고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그 안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윤 지청장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이것을 행사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더라도 네. 공소장 변경이라는 실익을 취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것은 이미 관철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재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공소장 변경도 내부 절차는 물론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유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되는 겁니다. 결재를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네네. 그것도 아마 부팀장 전결로 부장검사 전결로 해서 예. 신청을 했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협상을 했을 필요가 있을까도 싶은데요. 이것도 천결로 해서 처리했다면 그렇게 나갈 거라면. 그거는 이제, 그런 일종의 얘기, 돌려줘라. 예. 압수물 돌려줘라,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네. 그거 들을 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 예.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뭐,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그게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도 전결로 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됐다면은, 그런 식의 협상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팀장님의 뜻대로 관철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일단 여하튼 공소장 변경 신청은 됐고 그래서 네. 대검에서 이것을 다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네. 철회는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허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 허가를 해 주는지요? 예, 법률적으로는 기본적인 그런 사실관계가 다른 거라면 법률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추기관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한 건데 법원이 보고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지 중간에 이거 무죄인데 해서 허가를 안 해버리진 않습니다. 허가해놓고 보니까 무죄다. 그럼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건 하겠다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신청은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군요. 예. 30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건 담당 재판부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는 배제가 됐고요. 네. 지금 공판에서까지 배제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네. 만약에 공판에서 배제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쭉 수사를 이끌어오던 어떤 실무 책임 검사가 예. 공판에서 배제가 된다면 공소 유지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쪽 검찰의 전문적 영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형사재판할 때 경험을 보면 네. 일단 공소제기가 됐을 때 모든 수사는 끝나 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유지는 사실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결정적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고 써먹을 수는 있겠죠. 소송 전략상.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증거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전략까지 이제 국정원 사건의 공판 검사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큰 그림에서 봐서는 공소유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소유지 공판 수행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내용을 아는 직접 다루었던 검사님이 공판에 들어와서 공소유지하는 거하고 모르는 검사님이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예. 저희 남재준 국정원장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국정원 직원이 체포되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공문을 보낼 테니 그 공문을 우리 잡혀온 직원들한테 보여줘라. 예. 그 공문의 내용은 예. 입 다물어라. 예. 비밀 발설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지시가 담긴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윤 지청장 얘기인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법으로 어떤 부분에 저촉이 됩니까? 일단 국정원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좀 우스웠던 거는 국정원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 국정원 직원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 차원의 일인데 왜 장이 나서는지를 모르겠어요. 개인 차원의 일은 개인 놔두면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숨은 수사 방해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좀 더 보면 협박성의 어떤 문구가 담겨 있다면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가 검사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공문의 내용과 그걸 봐야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자기 직원들 처벌하지 말고 일상으로 복귀시켜라. 안 그러면은 그럼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력기관 간의 힘의 경중에서 볼 때 국정원이 위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는 좀 위축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안 하게 된다면 이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직권남용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붙잡혀온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네. 뭐 진술을 하고 말고는 본인 판단이잖아요. 예, 개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근데 네. 상관이 그것도 그 기관의 장이 네. 자신에게 말을 하라 마라 이런 지시를 한다면 예. 그 뭐 어떤 본인 판단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예, 직무상 관련된 사건이라 뭐 문제라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술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이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이제 공무원 사회가 뭐 상명하복의 조직이니까 상관이 하지 말아야죠. 직무상 문제니까. 문제면. 그럼 역으로 그런 걸 지시한다고 진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직무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이거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이건 뭡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직무상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된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런 걸 하는지 그냥 저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라고 외부에 자백하는 아주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존경해야 될 네, 역설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뭐 수사 개입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돼 왔는데요. 의혹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의혹입니까?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 요번에 올해 우리 그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업무 방침, 업무 목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띠 미착용자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자. 뭐 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뭐 가급적이면은 구속 수사를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아주 예 그런 그림 정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가지고 왈가왈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네. 참여정부 때 천정배 법무장관도 한번 그 검찰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사안하고 지금 황교안 장관 시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네. 뭐 맥락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성질이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규정한 검찰청법의 조문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기고 나니까 다른 걸 보완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만 두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때는 공개적으로 했죠. 투명하게. 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 알리고 했습니다. 이번 건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왜 비공개로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투명함과 투명하지 아니함. 이런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있었던 사안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네. 사례에서 구속을 하지 말라고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그런 지휘를 했다가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고요. 네. 근데 그런 사안을 보면은 사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오랫동안 악법 논란이 있었던 네. 그런 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악법 논란과 관련된 사안에서 그리고 네. 구속 불구속의 사안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밝힌 거라면 네. 지금 것은 어떤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이해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비공개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 때는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니까 네. 검찰총장이 사표라도 던졌잖아요. 네. 지금은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역할을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사표를 냈고요. 네. 지금의 검찰 수뇌부의 모습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선배들이라. 근데 화장실에서 본인의 거울 보시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제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네. 국정원장 전화를 받고 아수라장이 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이전 판사님 말씀이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른 사안인데요. 네. 이른바 낙곰수 재판의 1심 판결이 오늘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네네. 네. 지금 저도 구경 갈까 말까 싶은데 방청권이 나와서 아마 자리가 없을 거라고 그런. 아, 그래요? 네.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죠. 네네. 일반 재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배심원,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게 그림상으로도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법률적으로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요. 상당한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은 거의 현재 숫자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95%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은 배심원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 배심원 판결도 네. 공개를 하나요?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흘러나올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흘러나오는데 그래도 알려지죠. 일단 배심원단에 계셨던 분들이 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판결 이렇게 했는데 판결은 이렇게 나왔네라고 어디라도 말을 해버리면 바로 터져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예. 예. 지금 담당 부장 판사님이 김한수 판사시더군요. 네. 예. 네. 과거에 광노영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판사님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